네, 오늘도 발표 이후에 Q&A 시간이 있는데요.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세 분께 영화 예매권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국내 제조업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SAP 바이 디자인과 미라콤의 MES 알파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둘을 연동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의 밸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제조업 당면 과제 및 고민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 매체에서 또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환경의 변화와 또 그에 따른 대내적 요구가 생길까요? 환경의 변화로는 일단 첫 번째로 해외 진출 그리고 글로벌 OEM 업체와의 거래 증가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생산 거점을 분석하게 되고, 또 실시간으로 생산 데이터를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작업을 변경하고 또 실시간 상황 확인 그리고 피드백을 해야 하는 요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환경의 변화로는 생산 인구의 감소, 인력 부족, 숙련자의 은퇴,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사람에 의존하는 그런 작업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정보화와 자동화는 이제 경쟁력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고객 요구의 고도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고객마다 특성이 다른 맞춤형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대량 맞춤화 생산이 필요하게 되고, 대내적인 요구로는 재고 감소, 공정 중 재고의 최소화, 부족한 품의 감소, 이러한 것들도 요구되게 됩니다. 또한 품질 보증 강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리콜 사태에 대한 뉴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품에 대한 실시간 공정 품질 정보를 제공받고 또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제조업체들은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중소기업 중앙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처 방안은 크게 신규 인력 채용, 생산량 축소 감수, 공장 자동화 등 현장 개선, 생산성 향상 도모, 그리고 사업 외주화 등으로 이제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에 두 가지, 신규 인력 채용과 생산량 축소 감수의 경우에는 이제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방안인데, 공장 자동화와 또 다른 생산성 향상 방법을 통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선진 제조기업의 대처 방안을 보시면 이제 ICT 적용을 통한 제조 경쟁력 확보, 즉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중소기업들도 이런 시대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야 합니다. 네.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화의 목적은 이제 제조 혁신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크게 전사 경영 관리를 위한 ERP, 그리고 또 생산 공정 제조 실행을 위한 MES, 그리고 현장 자동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되게 되면 이제 이들 간에 이제 정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구현이 되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모습은 시스템으로, 아이템 시스템 기반의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되고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고, 또 선진 사례,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스로 소통하고, 또 데이터로 확인하는 체계,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 팩토리 연결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인데요. 이 SAP의 스마트 팩토리 5가지 시나리오를 소개드리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을 통해 저희가 이제 나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시나리오는 이제 5가지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top floor to shop floor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번호들을 보시면서 이 그림에서도 이제 번호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번호들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top floor to shop floor는 생산 계획과 스케줄링에서 수요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실시간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처음 계획된 그 수요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생산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실시간 수요 변화에 따라 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트 사이징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는 lot size 1 단위로, 즉 이제 고객 판매 오더 하나에 따라서 이제 로트 하나로 생산 실행을 또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량 맞춤화 생산을 위한 아주 큰 특징이겠죠. top floor to shop floor.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이제 직원, 그러니까 실제 인간들의 그 개입을 최소화하고, 생산 현장에서는 이제 설비단에서 자동으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전자상거래와 통합이 있는데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고객 요구 고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맞춤 제품을 이제 주문하면, 소비자가 개인별로 맞춤 제품을 주문하게 되면 그 사양에 따라서 이제 고객에게 딱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즉 대량 맞춤화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제 제조 협업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이제 제조 공정 단위로 품질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공급업체와의 그 협업이나 직원들 간의 협업 또한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머신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머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에 대한 정보를 직접 생산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볼 수 있어서 예지 정비와 또 사전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5가지가 이제 SAP의 그 스마트 팩토리 5가지 시나리오고요.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과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AP와 페스토 엘스터라는 회사가 어떻게 혁신적인 미래 공장을 계획했는지 이 실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계속 강조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개별 고객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금 강조 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은 대량 생산 프로세스를 통해서 또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방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량 맞춤화 생산을 위해서는 이렇게 연동이 이제 ERP, MES 그리고 이제 공장의 그 현장 설비들까지도 이렇게 연동이 돼야 되는데, SAP에서는 이렇게 세일즈 오더부터 제조까지 완벽한 통합을 지원합니다.
플로어는 이제 SAP ERP가, 또 샵 플로어에서는 이제 공장 설비들과의 이 자동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SAP와 패스토리, 웰스터 3사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실제 그 공장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생산 실행 시스템, 그리고 생산 작업대, 그리고 제품이 모두 실시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전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생산 운영을 모두 실시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상호 소통하는지 그 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금 이제 첫 제품 생산대에서 이제 MES단에 해당 제품의 생산 지시를 요청을 했고, 또 이 받은 정보는 바로 그 공정 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넘겨집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RFID 칩에 저장되어서 이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제 실제 한국 그 중소기업 제조 공장에서는 바코드 라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저장이 돼서 함께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를 통해서 또 이제 생산 정보, 생산 때는 이제 제품별 완료된 진행 단계를 인식하고 어떤 라인으로 보낼지를 판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앞서 보신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 모든 생산 단계는 시스템상에 문서화되고 또 추적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검수 카메라가 이제 공정 내 문제를 발견하면 또 어떻게 처리를 되는지 방금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린 방금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로트 사이즈 1의 맞춤 생산이 현실화되었는지를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좀 개념적인 설명이었다면, 이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소개에서는 이제 저희 SAP의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과 또 미라콤의 MES 알파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바이 디자인은 뭐 이미 여러 차례 웨비나를 통해서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바이 디자인은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SAP 클라우드 ERP 솔루션이고, ERP, SCM, CRM, SRM, 분석 그리고 모바일 확장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라콤의 MES 알파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미라콤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제조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MES 서비스고요. MES의 핵심 기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은 이제 뭐 로트 추적이라던가 재고 관리, 공정 관리, 설비 관리,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기능, 이런 중견 제조기업의 생산 현장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솔루션이 만나서 이제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SAP와 미라콤 두 회사 모두 제조업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고, 또 두 솔루션 모두 클라우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부담을 줄이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제 중견 중소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이 두 솔루션을 이제 연동한다면 중견 중소 제조업에 딱 맞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제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 디자인과 MES 알파 클라우드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그 스마트 팩토리 이행을 위한 플랫폼 체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ERP 단을 먼저 보시면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이 있습니다.
바이디가 제공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에 바이 디자인 그 웨비나를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바이디가 제공하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영업 수주 관리, 생산 계획, 제조 실행, 뭐 자재 및 구매 관리, 품질 관리,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리고 원가 이렇게 다 포괄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산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맞추기에는 이제 또 다른 그런 요구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MES 알파 클라우드와 그 웹 서비스로 연동을 함으로써 이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생산 진행 관리, 뭐 러트 추적, 구체적인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추적과 또 설비 관리, 그리고 더 세밀한 품질 관리, 특히 이제 공정단의 그 품질 관리, 그리고 또 SPC까지도 이제 MES 알파 클라우드에서 이제 제공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 둘이 연동이 되면은 이제 ERP에서 MES로는 크게 생산 계획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뭐 오더 생성 그리고 변경 정보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또 품목 사양 정보, 공정도, 품질 검사 항목 등의 그런 기준 정보도 연동이 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작업 지시가 MES단에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MES에서 ERP로 가는 것들을 보시면 크게 이제 실적 정보들이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 실적 정보와 입출고 실적을 보내게 되면 ERP에서는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러트를 생성하게 되죠. 그리고 제품 생산 완료 후에는 뭐 불량 발생 정보, 제작업 실적 정보, 오더 완료 정보, 품목 수불 정보, 배치 시리얼 추적, 그리고 투입 공수 실적 등 이런 생산 실적에 대한 정보를 ERP로 보내게 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정확한 품질 관리도 또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최종적으로는 SAP 바이 디자인의 실시간 경영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관련된 모든 리포팅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SAP와 미라콤의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야 하는지 그 밸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네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국내 MES와 ERP 부분 시장을 선도하는 솔루션의 사전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단 SAP는 ERP 분야에서 뭐 최고로 이미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고, 또 미라콤사도 이제 MES 분야의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또 미국 가트너에서도 글로벌 MES 벤더로 공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 대해 이제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 회사의 솔루션을 사전 결합된 상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고, 또한 중소수 규모 제조기업들의 그 도입이 가능한 비용으로 MES 및 ERP 통합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SAP 인메모리 클라우드 기술 기반 고품질의 안정적인 MES ERP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IT 인프라의 자체 운영이 어려운 중소 제조 기업들에게는 이제 이런 MES ERP 환경 운영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 중소 제조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은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구축 프로세스가 사전 정의되어 있어서 이제 현장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최소화하여 단기간에 고품질의 MES ERP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중견 규모의 그 기업들의 성장을 준비 중인 강소기업들에게 선진 프로세스를 탑재한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SAP와 미라콤은 이제 한국 제조업 실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단순히 지금 현재만을 위한 솔루션이 아닌 미래 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기업의 성장에 따른 그 IT 환경의 재구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진 프로세스를 또 선도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 규모나 관리 규모의 변화에도 이제 동일한 업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검증된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엔투엔드 스마트 팩토리 구현 환경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엔투엔드라고 하면 이제 자재 공급 시점부터 보관, 생산, 출하, 그리고 실적 분석까지 의 프로세스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엔투엔드로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큰 그런 IoT나 뭐 머신러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미리 마련할 수 있고요. 이후에 그런 서비스들을 추가하더라도 최소한의 투자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두 솔루션 모두 이제 표준화된 개방 인터페이스로 확장을 위한 신규 솔루션 유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바이 디자인과 미라콤의 MES 알파 클라우드를 결합된 형태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솔루션 도입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모습은 이제 바이 디자인과 MES 알파 클라우드의 이제 클라우드가 완벽히 이제 통합된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탑 플로어에 이제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과 샵 플로어에 이제 그 MES 알파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그 공장 자동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완벽히 통합된 그 솔루션을 통해서 바이 디자인과 MES 알파 클라우드의 그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제조기업 스마트화의 첫 걸음을 떼실 수 있다고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제조 경영 핵심 비즈니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두 솔루션 모두 이제 산업군별, 공정 유형별로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중견 기업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 대량 맞춤화를 서포트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비용. 네, 한국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축과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조를 제공하는데요. 두 솔루션 모두 확장성과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미래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렇게 솔루션 도입 효과 세 가지로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간단한 이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질문을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형 이동곤님께서 이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이제 왜 why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인가에 대한 그 슬라이드 통해서 이제 사실 많이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자면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뭐 ERP 분야에서는 이제 SAP가 가장 잘 하고 있고 또 MES 분야에서는 이제 미라콤도 또 가장 잘 하고 있는데요. 국내 MES에서는 이 두 솔루션들이 사전 결합된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기업 모두 이제 한국 제조업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두 회사들이 솔루션을 사전 결합된 서비스로 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정호님께서 이제 SAP ERP와 MES를 도입할 때 업종별 표준을 기업체에 맞추어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정이 어렵다면
기업체가 SAP 시스템 효율성에 맞추어 수정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도입할 때 이제 구축 파트너사와 구축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제 업종별 표준을 기업체에 맞추도록 좀 네. 처음에 이제 구축 파트너사와 논의를 할 때 이런 걸 얘기해서 수정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SDK를 활용해서 저희가 애초에 그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업종별 표준을 맞추도록 논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고요. 네, 또 긴 질문을 주셔서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곤님께서 그 저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나 어떤 경우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할까라고 하셨는데요. 그 스마트 팩토리는 사실 그 제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장의 규모도 뭐 작은 사업장들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하셔가지고 많은 이점을 보고 계신 고객분들도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견이나 아니면 오히려 신기하게도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장 자동화를 아직도 하지 않은 그 뭐 매출 뭐 천억대에 가까운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타이밍이나 뭐 시기적으로는 그 이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또 옆에서 이렇게 계셨네요. 질문을 받으시려고. 네, 유대섭님께서 현장 생산 현황판이나 CO룸에서 볼 수 있는 현황판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항목인가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나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런 CO 레벨에서 볼 수 있는 그 현황판, 그 디지털 보드룸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박철웅님께서 이제 최근에 타 시스템과 SAP 간 인터페이스 유저에도 라이센스 요금을 부과하는데 미라콤 MES 연계 시 유저당 요금이 존재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이거는 바이 디자인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간략히 설명만 드렸는데 미라콤 분과 이제 또 다음에 같이 발표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 자료 언제쯤 따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정리되면 저희가 바로 공유 드리는 거 맞죠? 네, 뭐 한 네. 일주일이나 뭐 일주일 정도 후에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 취합 후에 이제 뭐 영상이랑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그 자료를 저희가 이제 같이 패키지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그 기다려 주시면요. 그 이번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보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오늘 꽤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네, 날씨도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네, 이렇게 오늘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